82페이지 연력학 제1법칙 보겠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 뭔지 배우는데요. 연력학 제0법칙, 1법칙, 2법칙이 있습니다. 0법칙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A와 B가 온도가 같고 B와 C가 온도가 같으면 A와 C가 온도가 같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연력학 제0법칙 이런 것도 있는데 연력학 제1법칙, 2법칙 알아두시면 돼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요.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뭐냐면 열을 받았거든요. 기체가 열을 받았으면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늘어난대요. 내부 에너지가. 그러니까 뭐 온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열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요게 연력학 제1법칙인데 여기 있는 것들이 뭔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요. 이 온도라는 게 뭐냐면 온도는 물체의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온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온도를 분자들이 활발하게 운동하는 정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좀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잠깐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섭씨 온도가 있습니다. 김씨, 이씨, 강씨, 섭씨, 섭씨가 이야기한 온도인데요.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셀시우스 온도인데 우리나라로 오면서 섭씨가 이야기하는 온도다. 셀시우스가 이야기하는 온도다. 예, 섭씨 온도가 됐습니다. 이 섭씨 온도의 기준은 뭐냐면 어,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해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물이 얼음이 물로 되는 온도를 섭씨 0도로 하고요. 물이 수증기가 물이 되는 온도를 섭씨 100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00등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섭씨 온도이고요. 근데 이게 되게 편안하긴 해요. 물은 되게 중요하고 주변에 많고 하니까 물을 가지고 하면 되게 편안하긴 합니다. 근데 온도의 본질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온도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온도라는 건 뭘까? 따뜻한 정도라는 건 뭘까? 하다가 이거 입자의 진동으로 기준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 입자의 알갱이의 원자나 분자의 운동 정도 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라는 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는 거고 온도가 낮다라는 건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입자의 운동이 둔하면 둔할수록 냉각하면 냉각할수록 온도가 낮아질 텐데요. 입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온도가 있어요. 입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럼 그것보다 더 둔한 온도는 없거든요. 이걸 절대 0도, 0켈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섭씨 온도하고 간격은 같게 있는데요. 이 0켈빈이 섭씨 온도로 하면 몇 도인가 했더니 영하 273도더라고요. 그러니까 0도 밑으로 273칸 내려온 게 절대 온도 0도였어요. 그러면 273칸 올리면 섭씨 영도는 273켈빈이 되겠네요. 그럼 섭씨 100도는요? 섭씨 100도는 373켈빈이 되겠습니다. 뭐 섭씨 온도 30도 올렸다. 절대 온도 30도 올렸다. 예, 같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격은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물에 어느 정도 끓는 점은 100등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온도가 템퍼레처니까 섭씨 온도는 스몰 t로, 절대 온도는 라지 t로 나타냅니다. 이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온도라는 건 입자의 운동 정도예요. 0켈빈보다 낮은 온도는 우주상에 영하 213도보다 낮은 온도는 우주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다시 좀 가볼까요? 온도는 물체의 따뜻한 정도를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자들이 활발하게 운동한다라는 건 온도가 높은 거고 입자들의 운동이 둔하다라는 건 온도가 낮은 거죠. 열 에너지는
어, 저온에서 고온에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열 에너지가 열이고요. 열이 열 에너지예요. 고온에서 저온도로 이동합니다. 열 평형 상태는 이게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이 되면 열이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온도가 같으면 열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두 물체의 온도가 같은 상태를 열 평형 상태라고 하고요. 열기관은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 이게 열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공급하면 일을 하는 거죠. 그 열기관이 내연기관하고 외연기관이 있습니다. 내연기관은 안에서 연소하는 기관이에요. 내부에서 엔진,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외연기관은 밖에서 연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로 일을 하는 거죠. 증기기관이 있어요. 자, 엔진이나 증기기관, 내연기관, 외연기관 이런 게 열기관,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기체에다 열을 공급하면 기체가 외부에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가 한 일은 P 델타 V로 나타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원래 우리가 일은 어떻게 배웠죠?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배웠거든요. 자, 여기 기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열을 공급했습니다. 그럼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피스톤을 밀었어요. 기체 부피가 커지면서 외부에다 일을 합니다. 기체 부피가 커지는 건 외부에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만큼의 힘을 주었을 텐데 얼만큼의 힘을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압력은 알 수 있거든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작용하는 힘이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압력 P는 면적 A분의 F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라고 쓸 수도 있네요. 압력 곱하기 면적. 압력 곱하기 면적에다가 이동한 거리 곱하면은 저기 한 일의 양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얼마의 압력으로 작용하는지는 알고 있고요. 이 압력이 균등하게 작용하면서 밀어냈어요. 요만큼 델타 L만큼 이동을 시켰죠.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처음에 이만큼이었거든요. 이만큼이었는데 나중 기체의 부피가 요만큼이 됩니다. 요만큼이 돼요. 부피가 커졌죠. 요만큼이 어떻게 되냐면 부피 변화량이 되네요. 델타 V 볼륨의 변화량. 델타가 변화량입니다. V가 볼륨, 크기, 부피이고요. 잠깐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면적 곱하기 이동 거리가요. 이 실린더 면적 곱하기 이동 거리가 델타 V네요.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P 곱하기 델타 V요.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하고 기체의 압력에 의해서 그 저기 실린더를 바깥으로 밀었어요. 부피가 커졌죠. 그 부피 변화량을 곱해주면 한 일의 양이 됩니다. P 델타 V는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에요. 원래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P 델타 V는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구나. 요 델타 V가 플러스면 기체가 부피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 되고요. 만약에 요 델타 V가 마이너스라면 그러니까 기체 부피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거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양이 됩니다.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거고요. 부피가 감소하면 기체가 일을 받은 거죠. 잠깐만,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 기체가 한 일이잖아요. 그럼 여기 세로축이 압력이고 가로축이 부피일 때 압력 곱하기 부피, 그래프 아래 면적이 한 일의 양이 되겠네요. 처음에 V1 부피였거든요. 근데 부피가 커졌어요. V2로. 그러면 P라는 압력으로 항상 일정했고요. 여기 P 곱하기 델타 V, 요 사각형 면적이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 됩니다.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 돼요.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도 여기 V1에서 V2까지 압력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적분을 해주면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적분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기체가 외부의 한 일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그래프 아래 면적이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여기는 기체가 외부의 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부피가 줄었거든요. 요만큼 부피가 줄었어요.
그럼 이 동안은 기체가 외부에서 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안에만 요 안에만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요 그래프 안쪽 면적만 요 넓이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됩니다. 요만큼 일을 해줬고 요만큼 일을 받았으니까요. 예. 요만큼 이 뭐 이렇게 원 같은 걸 그렸을 때 어떤 도형을 그렸을 때 도형 내부 면적이 기체가 외부에 한 알짜 1이 됩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이 열을 받으면 그만큼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그리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도 증가한다. 인데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에 이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좀 볼까요? 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이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그냥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그렇다 치고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너무 질량이 작으니까 네, 뭐 잘 떨어지지도 않고요. 어, 기체 분자들의 에너지의 합입니다. 그럼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가 2K라고 해볼게요. 거기에 기체 분자 수를 곱해주면 내부 에너지가 돼요. 그쵸? 기체 분자 한 개 한 개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에다가 분자 수를 곱해주면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요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이 m이 기체 분자 한 개의 질량, v가 기체 분자들의 평균적인 속도. 근데 이게 어떻게도 나타내냐면 2분의 3 kt가 되기도 해요. 이 k는 뭐 몰라도 돼요. 그냥 스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상수 숫자예요. 그러니까 2분의 3 k는 숫자죠. 그러니까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요, 분자 수와 기체의 절대 온도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상 기체는 아주 이상적인 기체를 이상 기체라고 합니다. 기체 분자 사이의 인력도 무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체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요. 자, 그리고 그럼 운동 에너지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연력학 제1법칙 보겠습니다. 이제 나왔네요. 연력학 제1법칙. 외부에서 열을 받았거든요. 기체가 외부에서 열을 받았는데 그만큼 델타 U 내부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또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합니다. 그 값을 더한 만큼이 받은 열 에너지 양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예요. 열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외부에 일을 한다. 한 일의 양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의 양은 P 델타 V로도 나타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 플러스면 열량 같은 경우 열 에너지도 플러스면 열을 받은 거고 마이너스면 열을 잃은 거예요. 델타 U도 플러스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 거고 마이너스면 온도가 낮아진 겁니다. 1도 플러스면 일을 한 거고 마이너스면 일을 받은 거죠. 예,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아이고. 음, 이게 플러스 값, 플러스 값, 플러스 값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열 에너지거든요. 혹은 열량. 이게 열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받은 열 에너지 외부로부터. 그 요거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면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외부의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의 양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다 마이너스면 이거 이제 방출된 열량이에요. 방출된 열 에너지량. 그리고 이건 내부 에너지 감소량. 온도가 낮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온도에만 영향을 받아요. 기체 분자수가 늘거나 줄거나 하진 않아요. 더 추가하거나 더 빼거나 하진 않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온도 변화로만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외부로부터
부피가 줄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양이 마이너스예요. 이게 뭐 0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볼까요? 연력학 제1법칙, 열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기체뿐 아니라 고체, 액체 등 외부와 에너지를 주고받은 모든 계에서 성립한다 라고 써 있군요. 연력학 과정입니다. 기체가요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연력학 과정에서 연력학 제1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부피가 일정, 동등합니다. 최적이 그런 과정 이야기를 해보죠. 부피가 일정하군요. 부피가. 최적이 일정한, 부피가 일정한 과정. 그러니까 이 가로축이 부피고 세로축이 압력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변했어요. 압력만 세진 거죠. 압력만 세지고 부피가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압력만 세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한 일의 양이 0이에요. 일을 받지도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열을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만약 이제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으면 그만큼 열이 바깥으로 방출된다 이죠. 위로 올라간 건 온도가 상승한 겁니다. 위로 올라간 건 온도가 상승한 거예요. T2가 T1보다 온도가 높아요. 이것도 좀 해야겠네요. 예. 제가 오랜만이라서 예. 해보죠. 일단 우리 중학교 때 했었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잠깐 보일샤를 법칙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나오지?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안 나오지? 보일 법칙하고요. 샤를 법칙 그리고 보일 샤를 법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중학교 1학년 때 보일 법칙하고 샤를 법칙 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보일 법칙, 샤를 법칙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보일 법칙은 뭐냐면 기체의 압력과 부피에 대한 법칙이에요.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부피 관계.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부피.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인데요. 기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세지면, 외부 압력이 세지면 부피가 작아지겠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고요. 근데 이제 압력이 세지면 부피가 작아질 것 같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질 것 같은데, 얼마나 작아지고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일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부피가 커질 때는 압력이 작아집니다. 이런 식이 돼요. 압력이 작아지면 압력이 예, 예. 이렇게 압력이 세지면 부피가 커지고요.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집니다. 예, 아이고. 자, 그래서 여기를 P1 첫 번째 압력 여기가요. V1 첫 번째 부피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가 P2 여기를 V2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곱한 값이 같아요. 보일 법칙은.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의 곱은요.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의 곱과 같다. 기체를 더 추가하거나 더 빼거나 하지 않고요. 온도도 일정한 상태라고 하면 압력만 변화시켜주면 이제 압력과 부피의 곱이 같다죠. 예를 들어 2기압일 때 기체의 부피가 10리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1기압일 땐 기체의 부피가 얼마가 되겠느냐? 20리터가 된다. 요게 보일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샤를 법칙 볼게요. 이 샤를 법칙은 뭐냐면 샤를 법칙은 그 온도하고 그 기체의 부피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거든요. 여기는 또 압력과 기체의 부피. 압력이 세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 작아지죠. 요 샤를 법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세로축이 기체의 부피고요. 가로축이 온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섭씨 0도이고요. 이게 보니까 기체 부피가 이렇게 되더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섭씨 0도일 때 100리터였거든요. 기체 부피가 섭씨 0도 때. 그럼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균등하게 커지더라고요. 그럼 섭씨 0도일 때보다 기체의 부피가 2배가 되는 온도가 얼마일까? 그러니까 200리터가 됐어요. 온도를 높이니까. 그때 온도가 273도더군요. 그러니까 1도가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배씩 커지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알아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1도 내려갈 때마다 섭씨 0도 부피에 비해서 273분의 1배씩 작아져서 이론상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온도가 영하 273도인데 이론상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상태 변화를 해요. 액체나 기체, 이상 기체는 이제 상태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는데요. 자, 그러면 요 부피가, 그러니까 이때 온도가 T거든요. 이때 부피가 얼마일까? 이때 부피가 얼마냐면요. 일단 섭씨 0도 때 부피죠, 이게. 100리터. 거기에다가 증가한 부피예요. 자, 샤를 법칙입니다. T 온도에서의 부피는요. 섭씨 0도 때 부피에다가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273분의 온도 변화한 만큼 섭씨 0도 때 부피에 비해서. 그러니까 섭씨 0도 때 부피에 비해서 온도 1도마다 273분의 1씩 커지거든요. 17도가 되면 섭씨 0도 때 부피에 비해서 273분의 17이 커집니다. 요게 샤를 법칙.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오래됐죠? 네. 보일 법칙하고 샤를 법칙을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샤를 법칙이 섭씨 온도보다는요, 절대 온도로 하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절대 온도로 하면 이제 0켈빈, 273켈빈, 그리고 546켈빈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게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되죠. 그러니까 섭씨 온도 대신에요. 섭씨 온도 대신에 절대 온도 빼기 273 요걸 넣어 볼게요. 요걸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T 샤를 법칙을 좀 절대 온도로 바꿔 볼까요? 그러면 나중 T 절대 온도에서의 부피는 섭씨 0도가 아니라 273켈빈에서 부피에다가 273분의 절대 온도 빼기 273 곱하기 273켈빈에서의 부피 이렇게 되네요. 정리 좀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랑요 정리되네요. 정리되는구나. 그러면 T 온도를 옮겨볼까요? T 온도에서의 온도분의 T 온도에서의 부피 그리고 273켈빈 분의 273켈빈에서의 부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간단히 쓰면 어떻게 되냐면 예,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면 처음 온도분의 처음 부피는 나중 절대 온도분의 나중 부피다 이렇게 돼요. 이게 절대 온도라는 게 훨씬 더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요? 예를 들어서 섭씨 0도 때 부피가 273ml였거든요. 그러면 17도 때 부피는 17도 때 부피는 얼마냐? 이거 볼까요? 자, 17도에서 부피는 섭씨 0도에서 273ml였어요. 거기에다가 273분의 17 곱하기 섭씨 0도 때 부피 273ml 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280, 290ml가 된다. 요렇게 구할 수 있고요. 여기다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섭씨 0도 때 부피가 273ml다. 그러니까 섭씨 0도 273켈빈 때 273ml입니다. 그러면 17도에서 17도는 섭씨 17도는 절대 온도로 하면 273을 더하면 290켈빈이 되거든요. 290켈빈에서 부피가 얼마냐? 그럼 290ml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보일 법칙하고요. 샤를 법칙을 귀찮으니까 좀 합쳐보죠. 보일은 온도가 같을 때 압력과 기체의 부피 관계고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하고 기체의 부피인데요. 보일 샤를 법칙을 이렇게 합쳐주면 그 온도가 변한 거하고 압력이 변한 거를 한 번에 계산이 되거든요. 보일 법칙하고 샤를 법칙을 합쳐주면 이걸 보일 샤를 법칙이라 그래요. 이 보일 샤를 법칙은 어떻게 써주냐면 이렇게
처음 T분의 PV는 일정하다이죠. P1 V1하고 P2 V2가 같다가 보일 법칙, T1분의 V1하고 T2분의 V2가 같다가 샤를 법칙. 예. T분의 PV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요게 보일 샤를 법칙입니다. 예. 일단은 여기까지 뭐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은 얘기 안 하고, 자, 보일 샤를 법칙 알아두시면 되고요. T분의 PV는 같다.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T1보다 T2가 뜨겁다 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T1보다 T2가 뜨거워요. 이게 여기서 보면 P1보다 P2가 압력이 큽니다. P2 압력이 커요. 그리고 이게 부피 V는 같고요. 그러면 예, 뭐 기체를 더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았어요. 여기 값이 P1V고요. 여기 값이 P2V거든요. 근데 이게 온도로 나눈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작고 부피는 그대로인데 압력이 크고, 그럼 얘는 온도가 높고 얘는 온도가 낮아야겠죠. T분의 PV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요. 이쪽으로 갈수록 예, 압력이 세지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갈수록 부피는 같고 압력이 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고온이에요. 이쪽으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고온이 됩니다. 예. 일단 예, 오른쪽 위로 갈수록 고온이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예, 등적 과정이었고요. 최적이 동등할 때, 부피가 일정할 때는 일을 하거나 받지 않으니까 열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열 받은 게 싹 다 온도 올라가는 걸로 쓰이는 거고요. 혹은 이게 이렇게 되는 상태는 열을 이제 방출한 거죠. 열 방출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일을 하거나 받지는 않았어요. 자, 이제 등압 과정 보겠습니다. 등적 했고요. 최적이 동등한 과정. 등압은 압력이 동등한 거죠. 예, 압력이. 여기에서 여기로 간 거예요. 예, 압력이 동등한 과정입니다. T1보다 T2가 더 고온이에요. T1보다 T2가 이쪽으로 갈수록 고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뜨거워졌잖아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뜨거워졌고요. 부피가 커졌거든요. 그럼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어요. 그만큼 열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 받은 양 중 일부는 온도 상승에, 일부는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에 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등압 과정이었고요. 자, 등적, 등압했고 등온 해볼까요? 등온 과정은 이제 보일 법칙이죠. 이렇게 될수록 고온입니다. 요거는 등온선이에요. 온도가 동등한 선. 그러니까 이 등온선 내에서 움직이면 온도는 동등한 겁니다. 근데 이제 V1에서 V2로 온도가 동등한 상태에서 부피만 커졌어요. 그럼 외부에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서요. 온도가 동등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입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외부에다 일을 한 거죠. 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 받은 만큼 싹 다 일을 했다. 온도는 동등한 상태. 요게 등온 과정입니다. 그리고 단열 과정 볼까요? 등적, 등압, 등온 했고요. 열을 단절시켰어요. 그러니까 외부로 열이 나가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열이 단절됐어요. 열이 이동을 못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연력학 제1법칙이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고 했고요.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절대 온도 변화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뭐 2분의 3 nRT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n은 몰수, 몇 몰인가 기체의 양, r은 기체 상수라고 해서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그러니까 2분의 3 nR을 안 변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내부 에너지가 2배가 돼요. 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절대 온도 변화량에 비례합니다. 단열이니까 0이거든요.
만약에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어요. 그러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만약에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열의 양이 없다. 이게 단열 과정인데요. 만약에 이제 T1에서 T2가 됐거든요. 그럼 온도가 낮아졌잖아요. 요거 지금 온도가 낮아졌네요. 또 아래쪽으로 왔으니까 온도가 낮아졌어요.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부피가 커졌죠. 그만큼 일을 했어요. 그럼 부피가 커졌네요. 이게 뭐냐면 단열된 상태에서 커졌어요. 단열 팽창. 그러니까 단열된 상태에서 강제로 팽창을 시키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보내볼까요? 예를 들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줄었죠. 부피가 줄었어요. 부피가 줄었어요. 외부에서 일을 받았습니다. 압축을 한 거죠. 단열 상태에서 압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져요.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고 단열 압축되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기압이 작아지니까 단열 팽창을 하거든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슬점 이하까지 온도가 떨어지면서 응결이 돼서 비가 막 내려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또 단열 압축이 돼요. 그럼 온도가 높아집니다.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죠. 이런 걸 높새바람이라고도 하고 사회 시간에는 팬 현상 이렇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열기관 원리라고 나왔네요. TL 라인 하고요. TH가 등온이거든요. 네, 등온인데 자 이렇게 등온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이만큼 팽창하면서 그리고 요건 이제 정적 과정이죠. 여기가 등온 과정, 정적 과정. 여기서 정적 과정에서는 일을 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온도가 낮아졌네요. 온도가 낮아진 만큼 열 방출하고요. 등온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적 과정 다시 열을 공급받고 그만큼 압력이 높아졌어요. 이 사이클을 한 바퀴 돌 때마다 요 면적만큼의 일을 외부에 하게 됩니다. 열기관 원리를 간단히 나타낸 거고요. 예.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네, 문제 풀도록 하죠.